안녕하세요. 정경진입니다. 경진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내일이면 동지입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가 이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약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정경진의 민심 탐방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의 정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조수진 공보당장 간의 설전과 고성이 난무한 갈등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면서 가뜩이나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로 인해서 짜증과 피곤함이 절정에 치솟았는데, 오늘 그 뉴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전개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준석 당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간의 그런 부적절한 대화, 그리고 고성과 험담이 오고 가는 말들을 봤을 때 두 분의 관계는 그전부터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당대표가 그런 기자회견을 암시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어떤 허위 학력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즉 대통령 윤석열이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고자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후보와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은 국민들이 매우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꽃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꽃뱀과 결혼을 한 윤석열이 말로가 썩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이런 문제를 그렇게 꼭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윤석열과 김건희 씨와 결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석연치 않은 이런 모습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허위 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후보가 해명하기보다는 김건희 씨가 해명을 해야 되고, 그 해명한 결과를 가지고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좀 산으로 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선대위 의장과 여러 가지 좀 갈등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의혹은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는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정리되기는커녕 불거져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아마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부인과의 어떤 그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삐걱거림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김건희 씨가 해명과 아울러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기반으로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이 부인의 리스크가 쉽게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더 지속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면, 민주당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가 사실은 많습니다. 형부나 처제와의 욕설이 담긴 동영상,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 그리고 기본소득과 같은 이재명표 정책들이 어느덧 다 바꿔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책들이 혼란스럽게까지 되어버렸죠. 이런 가운데 아들의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또 어느 한 시민분은 참 찍을 후보가 없다, 이 대선이 어떻게 갈지 차마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1여당과 제1야당의 그런 후보들이 굉장한 리스크,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혹을 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제3 후보인 안철수 후보에게 아마 주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10년간 안철수 후보와 지근거리는 아니지만 같은 생각을 해오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제가 본 안철수 후보는 정책과 후보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어디 한 줌 어디다가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선물 같은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구동성의 시민들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안철수 개인은 참 좋고 착하고 바른 사람이다. 하지만 정치인 안철수 하면 아직은 믿음이 안 간다, 좀 불안하다,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여러 정당에서 제시했던 그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들이 아직도 안철수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철수할 것이다, 그리고 안초딩,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일부 국민들에게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안철수 후보는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정치인 안철수라고 했을 때 물음표라는 부분들을 안철수는 반드시 풀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네거티브들이 아직도 많이 국민들 인식 속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안철수 후보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아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3년째 접어듭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 패턴과 삶의 방향들이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즈음에 안철수라는 대통령 후보의 모습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인의 전형 중에 하나가 아닌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안철수의 정책과 인간 안철수에 대한 신뢰도와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믿음 간의 간격이 좀 더 적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철수에게 가해졌던 네거티브들이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마음을 전합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가족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리스크로 인하여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안철수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저는 봅니다. 즉, 한 20여일 정도의 시간은 안철수에게 커다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처럼 안철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들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되길 바라며, 이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10%의 국민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경진의 경진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의 민심 탐방은 계속됩니다. 많은 격려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